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치를 가장 크게 많이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게 그 지역이나 또 자체적인 개발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거점 지역들을 지정을 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그 지역을 앞으로 이렇게 이 지역을 이런 식으로 거점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그 가장 큰 틀이 바로 권역별 생활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5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권역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룬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매주 한 권역씩 이렇게 다뤄보도록 할 것이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동남권, 여러분들 아마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곳 중에 한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 동남권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남권이 어디냐면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이야기했던 강남 4구가 바로 동남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남권의 현황을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장 큰 게 눈에 띄는 게 채용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딱 상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채용 규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1위의 규모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강남구고, 서초구가 채용 규모에 있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또 채용 규모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체 또한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통계 자료에 보게 되면 강남구 쪽에 기업들이 상당히 집중돼 있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엄청난 기업들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권역에서 어디에 과연 직장이 많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인구의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유한 부동산을 쓰는 사람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즉 어떠한 수요자가 이곳에 와서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그 수요자가 정체돼 있거나 줄어드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늘어나야 당연히 내가 보유한 부동산 또한 인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딱 동남권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봤더니 인구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 서울시에서 21% 상당히 많은 비중을 지금 동남권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더니 젊은 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즉 활기가 넘치는 권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조금 더 높고 생산 활동도 가장 많이 하는 젊은 층의 거주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경제가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떤 거점들이 지정이 됐냐라고 딱 보시게 되면은요, 큰 거점, 그러니까 그 지역, 강남은 일단 서울의 3대 도심 중에서 하나의 도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도심이 바로 강남이라는 곳이고, 강남에서 특히 뭐 광역 거점도 있고 지역 거점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 동남권 자체에서만 또 우선순위를 또 가릴 수 있는 것이 강남 다음으로 또 삼성, 그다음에 잠실 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천옥일동, 뭐 수서문정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큰 틀과 함께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곳, 그리고 마지막적으로는 이 중간적인 역할과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곳을 철저하게 지원해주는 지역 거점까지 딱 설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5개 정도의 권역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눈여겨보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중심에 있는 강남 도심을 먼저 눈여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 도심은 일단 강남에서 삼성까지 이어지는 국제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로 조성을 할 것이다. 즉 현재도 기업체가 많고 채용 규모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이 상업의 국제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기업체가 더 들어오겠다라는 것이죠. 기업체가 더 들어오겠다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은 채용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경제의 규모가 그 지역 내에서 더 커진다라는 것이니까 그 강남 권역 내에서 회전되는 돈의 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잠실 광역 중심은 바로 강남 도심하고 연결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삼성동에 개발하는 게 바로 이 종합운동장까지 같이 개발되면서 그 가장 큰 규모의 업무타운이 조성되면서 이 잠실 또한 이 가장 큰 규모의 업무타운을 배후 지원을 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수서문정. 여러분들 아무래도 수서문정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법조타운 중심으로 해서 지식산 선택까지 많이 지금 입주를 해 있죠. 그러면서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또 수서 역세권 개발을 통한
또 이것 또한 업무타운 조성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광역적인 역할을 해주는 곳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동구에서는 천옥일동이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강남 3구에 비해서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이 많이 강조돼 왔고 그동안 그런 이미지가 컸던 강동구가 최근에는 이제 강동 첨단 업무지구 이미 상일동에는 업무단지가 조성이 됐죠. 삼성 엔지니어링 단지가 조성이 됐고 추가적으로 그 강동 첨단 업무, 그러니까 고덕상업 업무 복합지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업무타운을 조성을 함으로써 자족 기능을 더 갖춘 곳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남은 전체적으로 뭐 사당 이수지 권역은 사실은 동남권과 지금 그 서남권하고 약간 겹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당 이수지 지역은 나중에 그 차후에 서남권을 다룰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동남권은 이렇게 강남 4구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 거점들과 강역적인 역할을 하는 거점들이 지정돼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신다라면은 이 권역에서는 어떤 순서대로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큰 것부터 작은 것을 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자금의 규모가 좀 여의치 않다라 그러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를 쫓아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정책적인 자료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활용하시는 이런 지혜로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고요. 동남권은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